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무용보 무슨 드라마를 보겠다고 탑10 드디어 상위권으로 가고 있군요. 자, 3위 드라마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진욱의 3위는? 네, 3위는요 2020년작입니다. 저는 가장 최근에 봤던 드라마인데도 푹 빠져서 봤고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JTBC 드라마고요. 박서준, 김다미, 유재명, 권나라, 안보현 주연의 이태원 클라스. 네, 웹툰이 원작인데 저는 이거 요리하고 막 그러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요리도 하는데 안 봐가지고. 단밤이라는 포차를 운영을 하는데 주인공이 이게 재밌어. 이거는 정말 재밌어요. 이건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박서준의 인생 풍파에 이 도전이라는 그 삶을 선택을 하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이 유재명에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그 정상에 올라서기까지의 이 역경과 고난과 도전을 그린 드라마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막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막 이게 일종의 복수극인데 그렇죠. 그런 거야? 복수극인데 복수가 나중에 정말 선명한 복수를 하는데 굉장히 선하고 정의로운 복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막 심장 두근거림 있고. 코미디 아니었어? 아니요. 코미디 아니에요 전혀. 코미디 아니고. 예. 한 가지는 이태원의 그 경리단길 막 이렇게 한참 사람들한테 막 회자될 때 거기 막 가고 싶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그 배경을 이태원이라는 그 거리의 배경을 두고 소상공인들 또 그쵸. 음식점 하는 사람들의 그 애환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죠. 그리고 거대 저벌이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밀고 들어오는 음식점 세계의 저항 같은 느낌. 그런 사회상도 담고 있고 저기 김다미하고 박서준이 되게 재밌어. 그렇죠. 김다미가 이렇게 매니저로 들어오고 천재 매니저로. 맞아요. 그 저기네. 완전 그 영화의 마녀 영화의 주인공. 예. 김다미. 완전히 얘도 이렇게 막 다 공개하고 계속 좋다고 따라다니다 결국 사랑을 이루는. 그렇죠. 둘이 거네. 그냥 사랑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 저는 이게 이 대사도 그렇고 이 노래도 그렇고. 노래가 있죠. 노래가 괜찮죠. 뭐 심장을 막 진짜 두근거리게 하고 대사가 너무 멋진 대사가 중간에 이 배우 이주영 배우가 사실 트랜스젠더의 역할인데 주방장이 트랜스젠더야. 네, 근데 방송에 나오니까 이 트랜스젠더라는 거를 일부러 공개를 해서 이 요리 대회에서 이 떨어뜨리려는 심산으로 이런 내용을 언론사에 이제 공개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드라마에서? 네, 드라마에서. 근데 이 씬에서 나오는 대사가 네가 막 그냥 깎이고 네가 그냥 깨지더라도 너는 강한 돌덩이야 막 이렇게 하는 대사들이 있어요. 근데 너는 강한 돌덩이야 돌덩이 하더니 끝에 다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이아? 그러니까 그 돌덩이가 너는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막 어떤 풍파에 막 다 깨지고 막 하더라도 너는 그게 또 노래로 연결되고. 그렇죠. 너만 다이아야? 나도 다이아야. 그게 웬 다이아? 이거 그런 거 하고 있어. 막 몸으로 들어와갖고 그 대사가 막 너무 멋있고 그때 이게 약간 락 주제인가요? 이게 새벽이 깊어가니까 다들 헛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음악이 대체로 락이야 락. 그렇군요. 락. 최 과장은 말이 없는 거 안 봤나 보네. 봤어요. 저 일부러 안 봤어요. 왜 일부러 안 본 건 뭡니까? 이좀 사람들이 좋다면 저 가끔 피할 때도 있어요. 저 따로 다 보면서 가볍게 보면 좋은데 제가 박서준을 별로 안 좋아해요. 박서준. 근데 형 여기 박서준은 괜찮아요. 여기 박서준은 일종의 어떤 거냐면 불의를 못 참아서 한번 주먹을 휘둘렀는데 완전히 인생을 망가뜨려져 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막 학교에서 잘리고 근데 아버지가 그걸 커버해주고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또 음모에서 죽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버지 복수를 하려고 가는데 이게 또 음모에 시달려가지고 감옥도 가고 근데 이 복수극을 17년을 계획해서 그렇죠. 끊임없이 밀고 올라가는데 나중에 뭐 재벌돼 있고 막 이런 그렇죠. 거야. 이 유재명 때문에 유재명 밑에 있던 부장 역할을 했던 아버지 손현주 씨가 이제 불의의 사고를 이제 당했는데 일단은 아들이 이 사장의 아들과의 어떤 다툼이 있어갖고 이 회장이 야 너 당장 내 아들한테 사과해. 무릎 꿇고 사과했는데 절대 무릎을 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 잘라요. 네, 그래서 잘리고 아버지도 피해 입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 손현주 씨와 이 박서준의 대사가 또 있어요. 술 한잔 나누는 대사가 아주 죽여요. 그래서 그 대사를 적어왔는데 술을 다 한 잔 줘요. 소주를 한 잔 싹 줘서 둘이 마셔요. 근데 손현주 씨가 술 맛이 어떠냐 물어요. 그럼 박서준이 달아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손현주 씨가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 나도 달구나. 이게
아들이 사장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은 날, 넌 너의 신념을 그렇게 지키고 가. 인상 쓰지 마. 그 지금 중요한 대사 하는데 인상을 쓰고 있어. 이거 굉장히 아버지가 아들한테 술 이렇게 따라주면서 술잔이 달다 이러고 하는데 뭐 인상 쓰고. 앞으로 소신 있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그래서 절대 무릎을 꿇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그 17년간의 근데 여기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올 때 나오는 노래 있잖아. 그 스틸 파이닝. 내가 옛날에 한번 틀어준 노래인데 굿모닝 산 이런 거 있어. 한번 좀 해봤어. 좀 해봤. 오케이 알겠어. 재밌는 아이템 이템 클래스 하는 거. 김PD도 굉장히 감명. 나 역시 또 편집하면서 이거 계속 봤던 드라마야. 알았고요. 그래서 박서준의 이 여기서 뭐 이 소리 지르는 톤이 있어요. 아니요, 톤이 있어요. 톤이 좀 재밌는데 내 인생 이제 시작이고 난 원하는 거 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대사가 또 한때 유행했어요. 그래서 짤로 다 돌았어요. 무조건 소리 지르는 거. 무조건 소리 지르는 거. 근데 그게 연기가 돼. 재밌어요. 재밌네. 알았고요. 네. 진욱이의 3위는 이태원 클라스. 네. 클라스입니까? 클래스입니까? 클라스예요. 클라스 쌍시옷. 예. 알았고요. 이태원 클라스. 네. 최 과장의 3위는 뭘까요? 네. 너만 웃어요? 또 그거 하려고 그러지. 그거 하려고 그러지. 아니요. 저 이번에도 성대모사를 한번 하게 될지도 몰라요. 예, 너는 엄태구만 하는. 아니에요. 저의 3위. 저의 3위 드라마. 네. 예, 2011년 SBS에서 했던 드라마입니다. SBS. 예, 뿌리 깊은 나무. 아유 뭐. 이 드라마 정말 인기 많았죠. 생각에는 한석규. 좋은 작품이었고. 예. 근데 성대모사는 뭐? 아니. 유명한 대사 있습니까? 한석규 씨 거 하려는 아니, 거죠. 아니. 이런 육실을. 장혁. 아 장혁 거. 장혁우 장혁입니다. 그래서 장혁 있어. 장혁입니다. 우성이 어디 갔지? 여기 누구지? 그 저기가 무율로 나오는 그. 예. 조진웅. 조진웅이 무율로 나. 그때 그 범죄의 전쟁하고 이거 두 개 같이 찍느라고 막 헤맸다며. 예. 이 드라마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한글 창제를 이제 앞두고 세종이 막 이제 그 고군분투하는. 그렇죠. 고군분투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장혁은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그 복수심으로 왕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왕에게 이제 다가가서 얘가 무슨 어릴 때 노비 신분이었는데 신분을 속이고 북방에 가서 김종서 장군의 눈에 들어가지고 관직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수사관처럼 하면서 왕이랑 가까워지면서 왕의 이제 그런 어려움을 들어주면서 왕한테 가까이 가서 왕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다가 왕에게 감복하게 되는 거죠. 동화되는. 예. 그래서 왕을 이제 돕게 되는 조력자로 바뀌게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드라마는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저는 세종대왕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 이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그냥 뭐 왕인데 뭐 다 할 수 있지 뭐. 특히 이게 뭐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이 당시에가 이제 조선 초라 역시 고려의 잔당들이 남아 있는 거와 그렇죠. 또 이 같은 집현전의 학자이긴 하지만 이 문자에 대한 그 아주 그냥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신하들과의 대립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 부분에서 완전히 나도 키펀치를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가 되게 단편적이고 맥락을 안 가르쳐주는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죠. 예, 이 한글 창제라는 게 단순히 이 문자를 만들어내는 게 위대하다기보다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 가졌던 그 정신이 되게 위대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진짜 세종이 한석규로 현신을 한 것 같은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그렇게 저는 좀 푹 빠져서 봤던 거. 왜 우리 항상 저 한글 창제에 대해서 좀 비꼬는 사람들 얘기 중에 중국어 발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완벽한 반격이 되는 그 드라마였어요. 이게 그리고 드라마가 되게 장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이 연출이 진짜 잘 된 거야. 연출이 이게 약간 똘보기 이 장혁의 복수극도 가고 또 멜로의 이야기도 있어요. 신세경하고. 신세경의 멜로 얘기도 있고 또 이 정치 드라마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최말리나 이런 사람으로 막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막 숨을 못 쉬게 계속 이 긴장의 끈을 쫙 끌고 가는
그게 있고 제가 이거를 좀 오늘 이제 소개를 하려고 이 약간 상위권 드라마니까 제가 다시 좀 봤어? 예, 좀 봤어요. 봤는데 이제 앞부분을 보잖아요. 근데 젊은 시절에 그 세종으로 송중기가 나오거든요. 아, 근데 송중기 그리고 이방원 아버지 이방원 역으로 저 백윤식 이제 배우가 나오는데 둘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에 완전히 눌려 있는 이방원은 상황이죠. 그렇지. 근데 어떤 아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버지는 얘는 역적의 노비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근데 얘를 살리고 싶은 거야.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대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녕대군 시절 때. 아니요. 왕이 됐는데 왕이 됐는데도 아버지가 찍어 누르는 거예요. 아 그때 이방원이 살아 있었구나. 예, 살아있고 아주 쌩쌩했어요. 태종이. 예. 그래서 숨을 못 쉬겠는 진짜 이 팽팽한 긴장감. 그렇지. 아버지 나를 배신하고 얘를 죽이려면 나를 배신하. 그리고 무율한테 딱 명령을 하는 거죠. 너는 왕을 시해한 자를 바로 목으로 치라. 그렇죠. 목을 쳐라. 그러니까 그렇죠. 무율이 옆에서 그렇죠. 무사무율 어명을 받겠나이다. 그럼 탁 준비 딱 하고. 와 이런 장면이 진짜 와 예술이더라고요. 다시 보면 하나 더는 그 마지막에 세종이 막 사이코 드라마도 해. 네. 혼자 또 그렇죠. 세종이 사실은 되게 성인병에 시달리고 네.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때 당시에는 고기를 뭐 왕이라도 매번 이렇게 못 먹게 했는데 네. 세종은 자기는 고기 반찬 없으면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말년에는 그 성인병이 엄청 당뇨병에 네. 시달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만이랑 당뇨병에 시달리는. 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몸이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세종이 이렇게 던지는 이런 대사들 같은 게요. 단순히 그 시대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대를 막 비판하는 듯한 얘기도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은 정말 도발적인 작품이다. 그냥 역사적으로 내가 그 시대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말 선초에 대한 얘기고 그쵸? 어떻게 세종이 위대한 왕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지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라서 좀 역사 인식하는데 참 드라마라서 참 그런 도움이 됐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네. 5, 600년 전 얘기지만 네. 사실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5, 600년 전 역사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또 요즘 한글이 다시 조명을 받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한글로 된 그런 간판 이런 거 막 이렇게 사진 찍어가고 그래. 너무 멋지다고. 그 우리가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세종대왕 또 이 위대한 왕 그리고 이 리더십 이런 거는 조망하면 조망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가 뭐 예술이에요. 한석규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뭐 백윤식, 태종 연기도 뭐 예술이었고요. 또 장혁도 잘했어요. 장혁도 잘했고 윤제문이 나와요. 윤제문? 예. 윤제문이 여기서 이제 약간 악역의 역할을 이제 맡게 되는데 와 윤제문의 연기도 닭살이 돋는 수준이고 뭐 조진웅도 이 무율 연기로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맞았죠. 뭐 아무튼 조연들 하나 하나까지도 정말 이렇게 훌륭한 캐스팅이 이루어졌고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혹자들은 한석규가 뿌리 깊은 나무 이 드라마에 너무 몰입해서 이 뒤로 약간 기운을 잃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석규는 뭐 대형 배우였는데 그 뒤에 작품들 영화나 이런 걸 이렇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뒤에 김사부 잘했는데. 김사부도 시즌 2까지 그 세종하고 비슷한 이미지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드라마를 안 보고 영화만 보니까 영화 쪽에서는 좀 뿌리 깊은 나무 추천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 사극이었고요. 김 PD의 3위는 뭔가요? 3위는 성균관 스캔들입니다. 성균관 스캔들. KBS 드라마였어요. 그렇죠. 2010년도네. 이것도 계속 사극이군요. 2010년인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성균관이라는 대학의 이야기죠. 조선시대 대학은 과연 어떻게 굴러갔을까. 꽃미남 배우들 그냥 총출동하는 박유천, 그다음에 송중기, 유아인 이렇게 나오고 특히 박민영이 나오죠. 그렇죠. 박민영이 완전 애띤 요즘 시끄럽던데. 하여튼 요즘 시끄럽긴 하지만. 요즘 시끄러워요. 박민영이? 몰라요. 이슈가 있어. 근데 그 아버지가 성균관 박사,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교수였던 거지. 교수였는데 뭔가에 얽매여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몰락한 양반 가정에 어머니 그리고 딸, 그다음에 아들 하나 이렇게 했는데 아들은 또 유약하고 병 치르고 있고. 그래서 그 집안을 건사하기 위해서 딸이 남장을 하고 과거도 막 보고 과거에서는 대리점도 지우고 근데 그거에 걸려가지고 성균관에 말하자면 입소를 명받아 성균관에 입학하라고 한 거야. 성균관에 남자들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 안에 여자가 이제 갓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막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흔히 말하는 권력가의 아들인
박유천이 자기 나름대로는 뭐 멋진 세상을 꾸면서 사랑도 이루고 또 뭐 친구도 만들고 이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근데 이게 정조 때 이야기로 또 돼 있어요. 청춘 드라마네요. 왕이 정조야. 아 그래요? 정조의 그 개혁 사상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거야. 마지막에 정조가 이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금등지사 막 이런 것들을 막 찾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역시 이 드라마의 재밌는 점은 남장을 한 여자가 대학생활을 한다. 거기서 활도 쏘고 막 그 남자들 사이에서 막 아슬아슬하게 정말 여자니까 어떡하겠어 막 특히 조선시대인데 옷도 함부로 못 갈아입고 막 이런 건데 그 아슬아슬하게 막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간다. 그 남장 여자의 이야기는 참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왜 다른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 뭐 옛날에 그 뭐 셰익스피어 인 러브 뭐 이런 거서부터 그쵸. 옌틀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가 많고 이제는 그 반대 그것도 나오고 약간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그 복장 도착에 대한 약간 그런 욕망이 있나 그런 걸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김홍도 뭐 신윤복 그거 해가지고 또 그 남장 여자 그것도 있었고 김규리가 나왔던 영화 김규리 예. 뭐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거가 사람들한테 왕좌의 게임에도 그런 내용 있잖아요. 왕좌의 게임 그 막내 딸내미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그쵸. 숨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의 어떤 지위나 권위나 혹은 뭐 이렇게 힘이 그만큼 약한 거지. 아직도 그 힘을 이렇게 보강하려면 남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남자들과 경쟁해서 그 경쟁에서 지지 않고 대등하게 겨루거나 이기거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여성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류의 그 통쾌함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애니메이션 하나 봤는데 브래드 위너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게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소녀의 얘기인데 그거 봤어. 얘가 거기는 여자애들이 밖에 못 나오니까 남자인 척하고 나와가지고 막 알바도 하고 아버지가 끌려가지고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치하 이야기. 아프가니스탄 얘기인데 되게 좀 울림이 있었어요. 애니메이션 브래드 위너라는 그 브래드 위너 우리말로 하면 이제 소년가장 뭐 이런 뜻이죠. 아무튼 김PD의 3위는 성균관 스캔들. 이태원 클래스랑 약간 대꾸가 되는 것 같군요. 네, 오샤기의 3위는 아까 최 과장의 5위에 등장했던 그 드라마입니다. 아론 소킨이 대본을 쓴 뉴스룸. 또 저의 동메달 3위였습니다. 네. 아까 얘기 다 했고요. 네. 제프 다니엘스 꼭 보시라. 궁극의 저널리즘. 네.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